네, 우선 저는 사이트랑 여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먼저 정해봤는데요. 우선 스미요시 주택처럼 저도 좀 밀집한 주거 지역으로 하려고 이렇게 방배동에 주거 밀집 지역으로 정해봤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은 되게 이 복잡한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서 뭐 직장도 다니고 재택근무도 하면서 되게 좀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뭔가 좀 빛과 관련된 좀 그런 공간에서 뭐 사색을 한다든지 뭐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그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다세대 주택, 뭐 연립주택 이런 게 밀집해 있는 곳이고, 이런 식으로 3, 4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 가지 생각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이거 건물을 위에서 봤을 때 그린 건데요. 뭔가 이런 식으로 그 건물 대부분이 옆에 건물들이 있어서 막혀져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좁은 틈 같은 게 있어서 거기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 빛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비슷한 이미지는 이런 식으로 좁은 틈이 있고, 이런 좁은 틈으로 내부에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전에 좀 케이스 스터디를 먼저 했었는데요. 그래서 크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는데 빛과 관련된 좀 인상적인 공간들을 찾아봤어요. 여기는 일종의 예배당 같은 공간인데, 특이한 게 이 바닥면이 이렇게 외부와 뭔가 단차 없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느낌이고, 위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두어가지고 마치 이 예배당 공간이 바깥으로 확장해 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하로 살짝 내려가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서 봤을 때는 공중에 떠 있는 이 벽만이 보이고 뭐 기둥이나 이런 요소들이 안 보이는 대신에 이 바닥면만 이렇게 인지하게 돼서 되게 외부로 확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공간감을 주는 것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풀빌라 같은 건데요. 한국에 있는 건데, 이 공간은 되게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공간인데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가 뭔가 차 한잔 마시는 공간인 것 같다. 네, 위에 이렇게 천창으로 되어 있고요. 차 하는 공간. 되게 중심성이 강한 이런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운데에 천창이 있고 또 바깥으로 천창이 있어서 이쪽 외부 공간이면서도 벽으로 갖춰져서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벽을 중심으로 이 내부에서 외부와 내부가 함께 연결이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정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벽이 있으면 그 벽 안에 있는 공간을 어떻게 외부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는 식으로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병수 건축연구소에서 한 땅집이라는 사례인데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완전히 묻혀 있고 여기는 또 창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여기 보면 좀 그 윤동주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되게 절제하고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게 건물도 작고 창도 적은데 쭉 지하에 내려가서 있는 이런 마당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아주 좋아요. 뭐 좋은 사례를 찾았고, 지금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가 조명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것 같아. 빛은 그러니까 결국 조명이 그 과제를 준 것 자체가 뭐 인공 조명 대신 자연 채광을 해라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오늘 보여준 것처럼 결국 빛이 어떻게 연출되는가는 그 다음 얘기고, 그러지? 결국 빛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담긴 뜻은 결국 뻔한 도시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본원적인 삶을 찾는 집을 얻을 것이냐, 뭐 이렇게 번안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 사례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저 공통적인 게 뭘까? 이거는 뭐 빛이고, 예를 들면 이 교회다.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응? 오늘 뭐 조병수 거를 보듯이 세 개가 있다 이거야. 이 교회하고 또 미모인가 뭐 그거 하고 조병수 지하주택하고 세 개가 있어. 세 개가 뭐 공통점이 뭐야? 응? 여기하고 이거 세 개의 공통점이 뭘까? 저는 약간 어느 정도 좀 어두운 공간이고 또 시야가 그렇게 멀리까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오히려 빛을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하고 담친 공간이지. 주변하고 담친. 그러니까 지하 집은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담벼락하고 하늘밖에 없는 거고, 저 미음도 주변에 대해서는 다 담을 친 거고, 그지? 여기에 보면 이게 담을 쳤어. 볼 수 있는 건 내려오는 햇빛하고 하늘밖에 없고, 주변하고는 담을 친 거지. 그다음 앞에 것도 결국 교회도 여기서 보는 풍경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것이고 주변이 안 보인다. 세 개 다 뭐냐면 주변은 나는 담치고 살겠다. 대신 하늘하고 햇빛하고만 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공간이라고, 그지? 그게 참조점이다 말이야. 그게 빛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빛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슬릿을 통해서 어떤 연출을 하냐. 이거는 하면 돼. 그냥 건축 공간을 만들다가 보면 이런 걸 만들면 이런 소위 CG를 하면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공간을 만들 거냐라고 하면 오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주변하고 담친 공간이야. 그렇다고 해서 그 담친 공간에서 그러면 진짜로 빛도 안 들어오고 이런 곳이냐? 아니란 말이야. 소위 말해서 내가 도시 안에서 적극적인 이
벽이라든가 이런 둘러싼 걸 통해 갖고 나만의 방식으로 자연하고 교류를 하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문 열고 싫으면 블라인드 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다. 여기다가 창을 안 내고 밑으로만 놓은 거지. 그래서 사람의 시선이 종교적 공간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지? 그래서 자연광이 들어오는데 밑에서 들어오고 위에는 오로지 어떤 그런 소위 종교적 공간, 신적인 공간만 주목하도록 막아놨다. 지하르파. 자, 그게 앞에 그거랑 똑같은 거지. 저것도. 자,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지금 요 세 개 공통적인 거고, 그걸 찾아낸 거가 이제 본인이 굉장히 잘한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지. 뭐냐면 그 방배동 땅으로 가보세요. 뭐 대지는 뭐 좋아. 뭐 이가 됐든 뭐가 됐든. 자, 여기에 몇 층이야 지금? 4층. 응? 4층 정도 건물 있습니다. 4층. 4층짜리 집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뭐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고, 뭐 저걸 다 저 사람이 다 혼자 쓸 수 있는 정도야? 아니면 두 식구가 살아야 될 정도야? 단독주택으로 써도 되는 정도야? 좀 넓게 쓰면 단독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장하게 만들면 되지.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례로 든 저거는 그 중에 하나야. 예컨대 맨 위층은 그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지? 맨 위층은 하늘만 보게 하고 주변의 풍경을 하나도 안 보게 하고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대지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라운드층은 2층은 3층은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하나만 갖고는 안 돼. 지금은 맨 꼭대기 층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금 어느 정도 나왔어. 맨 위층은 하늘로 열리고 주변은 닫으면 되겠구나. 그럼 완전히 좋은 공간이 나오겠네. 그렇지? 근데 2층, 3층, 그 다음에 그라운드층, 혹은 지하층은 이걸 더 찾아야 된다고. 더 찾아야 되고 그것이 저 주택의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지. 1층에는 예컨대 현관이 있고 그 현관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반시계로 것처럼 이웃에게 열려 있다, 혹은 닫혀 있다, 혹은 바로 들어온다, 아니면 이렇게 뭔가 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혹은 지하를 해서 들어온다, 아니면 1층에는 아예 문이 없다. 별 얘기가 다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2층, 3층에는 뭐가 있다? 뭐 식당이 있다, 거실이 있다, 주방이 있다. 자,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 케이스 스터디는 제일 최상층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야. 만족스럽다고. 근데 저거 하나만 덜렁 갖고 가서는 안 되지. 나머지. 그러니까 한 덩어리일까? 두 덩어리일까?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해봐야지 얼터너티브가 나온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야지. 조건. 저 40대 부부 이렇게 좀 막연하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까지를 가정하면 더 쉽게 뭐가 나와. 예를 들면 안주인은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 뭐라든지. 혹은 바깥 양반은 동네 의사다, 그래서 2층이 병원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알았어? 그건
정하면 더 쉬운 그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결국 이 동네를 청한 건 잘한 것 같고, 그래야 이 주변의 이 도시적 컨텍스트 내에서 그라운드 레벨에서 어때야 된다라는 얘기거리가 나온다고. 그지? 저 골목길하고 사이 이웃하고의 관계, 아파트 단지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건물의 높이들이 다 얼마 이상이니까 어느 정도 높이를 가야 내가 소위 이웃하고 방해받지 않는 어떤 거가 나온다. 어? 그래서 잘 정했어. 지금까지 잘 정했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좋아. 그리고 오늘 사례도 좋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거를 더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제 다이어그래믹하게 좀 그리는 거를 하라고. 오케이.